안녕하세요, 이수입니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이수근의 대리운전 1577. 앞뒤가 똑같은 번호 1577. 대리운전 1577. 앞뒤 똑같이 아파. 아름다운 대한민국 1577. 행복해요. 와! 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주요 대학의 면접고사가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지금 수능 준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접 준비 때문에라도 많이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치러진 동국대 수시 면접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인문계 학업 수학 능력 평가에서 법정 공휴일 지정과 이 한글의 문화사적 의미, 법정 공휴일 지정과 관련된 한글의 문화사적 의미를 묻는 질문, 그리고 인터넷 소설을 통해서 본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는 내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인성 사회성 평가와 관련해서 고교 교육 과정을 통한 학업 수학 능력 평가들이 아주 중요한 평가 항목이었다고 하는데요. 대학별로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이번 면접에서 인성과 학업 수학 능력 평가라는 면접의 큰 틀 잊지 마시고 면접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수시 2차 집중 상담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시 2차 합격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함께 할 텐데요. 자, 오늘도 함께 하시는 최고의 전문가들 모십니다. 먼저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시죠.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낸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모신 선생님들 공교육과 사교육계에서 입시계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두 분이신데요. 먼저 이대부고 입시전략실장이십니다. 박권우 선생님, 또 이투스 청솔 교육평가연구소 교육평가이사이신 오종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TV 그리고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수능 준비에 바쁜 우리 학생들 이 수시 2차와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함께 하시면서 그 고민을 좀 덜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네, 저희는 정확한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이 자신의 자료를 올려주시면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미래의 국어교사가 되고 싶은 고3 수험생입니다. 네, 요즘에 공부하느라고 좀 많이 조급하고 힘들 텐데 목소리가 밝아서 아주 듣기 좋아요. 네.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할까요? 네, 제가 수시 2차에 지원할 때 조금 막막해서 그러는데, 저한테 어울리는 전형과 대학을 좀 추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오종훈 선생님께서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학생의 내신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1학기까지 5개 학기의 교과 평균 등급인데요. 국어가 2.4등급, 영어 2.6, 수학 1.9, 사회 2.5 해서 국영수사 4개 교과 평균으로는 2.4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수능 성적인데 지난 9월달 준 모의수능 성적이죠. 언어 3등급, 수리나영 5등급, 외국어 5등급, 사회탐구에서 한국지역 법과사에 각각 2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교내 활동으로는요. 2학년 때 신문부 편집부장도 했고요. 그다음에 3학년 때 학급반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활동으로는요. 아동 학습지도 봉사활동을 했고요. 봉사 동아리 팀장도 했었고 도전 골든벨도 나갔었네요. 최후의 4인으로 활동도 했었고요.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2010학년도 수상 경력으로는 2010년도에 봉사상
교과국 수상을 받았고요. 2011년에는 교내용 통국대 최우수상도 수상했습니다. 학생이 이제 지난 수시 1차 때 지원한 대학과 학과를 보면요. 강남대 교육학과 일반 전형으로 지원했고요.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일반 전형으로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숙명여대 교육학부를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전형으로 지원했습니다. 네, 자, 수시 1차에서 세 곳의 학교를 지원을 한 학생인데요. 자, 우리 학생 성적 선생님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예, 학생이 이제 사전에 준 교과 성적을 살펴봤는데요. 1학년 때 이제 국영수사 평균 등급 2.4등급에서 2학년 2.3등급, 3학년 2.5등급 정도로 해서 거의 2학년 2등급 중반대 성적을 유지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별로는 수학 성적 상대적으로 양호했습니다. 전체 교과 기준으로는 평균 2.7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 이제 모의 수능 성적은요. 9월 모의 수능 때 4개 영역 평균으로 3.7등급 정도 나왔는데 학생이 지난번에 4월달 모의 수능과 비교했을 때는 그때가 이제 평균 4.5등급이 나와서 이번 9월 모의 수능 때 좀 더 향상된 성적 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뭐 내신 성적 관리는 좀 되게 좀 잘하고 있는데 예. 모의 수능 점수가 4월에 비해서 지금 현재 9월 점수가 좀 상승했다는 측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겠죠. 지금 이제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 우리 학생이 올해 이제 실제로 수능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어떤 형태의 어떤 수능이 출제될지 난이도에 대한 부분에 궁금해할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올해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하여튼 크게 보기에는 이제 여러분 이제 6월달, 9월달 두 번에 걸친 평가 모의고사를 치렀는데요. 큰 틀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는 그런 범죄에서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지난 9월달 이제 모의 수능 때의 실제 영역별로 보면은 어느 영역이 좀 더 쉽게 나왔습니다. 그보다는 실제 수능에서 좀 더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2교시의 수리 영역과 3교시 외국 영역은 지난 9월 때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실제 수능 때는 그보다는 좀 쉽게 전반적으로는 쉬운 수능을 유지하면서도 네. 약간의 변별을 유지해야 되니까 약간 어려운 문제 정도는 또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는 또 충분히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영역에 비해서 역시 국어 선생님의 꿈을 갖고 있는 만큼 언어 영역의 성적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선생님 우리 학생이 지금 수능 마무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목을 좀 어떻게 좀 신경을 써서 공부해야 될까요? 일단 인문계 학생이다 보니까요. 현재 또 남아있는 기간이 한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 집중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의 수능 성적으로 봐서는 외국 영역이 이제 조금 이제 5등급 정도로 다른 영역에 비해서 부족하니까 네. 외국 영역을 선택해서 좀 더 4등급 이내로 끌어올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순서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다면 외국 영역이 먼저, 네. 언어, 그다음에 이제 탐구 정도로 준비해 준다고 하면 가장 마지막 남은 짧은 기간 동안 충분한 또 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네. 올해 이제 수시 6차례 제한 때문에 이제 수시 1차에서 지원한 학생들 숫자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카드를 좀 썼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3장을 좀 남겨놨거든요. 예. 수시 2차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수시 2차 전략에 대한 전략 어떤 색으로 세워야 될지 한번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수능이 11월 이제 초에 그죠? 8일 날 시험을 보니까 그때 시험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2차라고 하는 것은 수시 1차와 다르게 수능을 실제 보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으로는 전체적인 성적 추이가 이제 모의 수능보다는 학생부 성적이 좀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실제 수능 결과에서도 수능 결과가 이렇게 좀 뭐 상대로 부족하게 나왔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수시 2차 때는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써야 될 것이고 그것조차도 또 안정 지원을 약간 하향 지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 수능에서 결과가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다. 뭐 평균 3등급 이내로 잘 나왔다고 한다면 수시 2차를 크게 또 이렇게 하향 지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소신 지원 위주로 나가고 좀 더 이제 정시까지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시 2차라는 지원의 가장 큰 특징은 수능을 직접 치른 다음에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네. 수능 성적의 여하에 따라서 좀 더 수시 2차를 높여 지원할 수 있고 좀 약간 이제 하향 지원할 수도 있고 이런 양자택일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학생은 수시 1차에서 강남대와 단국대 숙명여대를 지원을 했는데 혹시 1차 발표, 합격자 발표가 난 학교가 있을까요? 네, 단국대는 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합격했어요? 네, 합격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1차에서 단국대의 합격 발표가 이미 났다고 하고 수시 2차 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대학들을 또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수시 2차는 현재 학생이 일단 희망한 전형 중심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하고요. 다만 이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수능 결과에 따라서 이제 수능 결과가 좀 상대적으로 안 좋게 나왔다고 한다면 당연히 학생부 성적이 좋은 조건이다 보니까
가능 합격 위주의 아마 수시 2차 지원 전략을 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대를 지난번 수시 1차 때 지원했다고 한다면 수시 2차 때는 그보다 좀 더 대학을 낮춰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과를 좀 더 비인기학과를 또 지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모든 결과라고 하는 것은 수능 결과에 따라 달라지다 보니까 그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난 다음에 수시 2차를 아마 원서를 쓴다고 하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생의 희망한 대학 위주로 제가 한번 추천 전형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학생의 희망한 전형이 대학들이 서울여대가 있었는데요. 서울여대가 이제 수시 2차 때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2가 있습니다. 교육심리학과에서 3명을 뽑는데 1단계는 서류 100%로 5배수를 전형하고요. 2단계는 서류 60과 심층 면접 40으로 전형하고 있습니다. 이 전형은 수능 취재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다음 명지대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요. 국어국문학과가 8명을 선발하고요.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데 두개 영역 100분이 80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상명대가 있는데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국어교육학과에서 4명을 선발합니다. 학생부 역시 교과 100% 선발하는데요. 언어 외국어 중 한 개 영역 3등급 이내라는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 성신여대가 있는데 일반 전형으로 교육학과 10명 선발하는데요. 학생부 100% 선발인데 수능 최저 기준이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선발 조건에서는 2개 영역 평균 2등급 이내가 되고요. 일반 선발 조건에서는 2개 영역 각각 4등급 이내가 되는 경우이니까 가능하면 이것도 이제 역시 우선 선발 조건에 들어간다면 좀 더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 수능 최저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상향을 좀 해야지만 가능한 학교들을 좀 소개를 해주셨어요, 선생님.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지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네, 수시 2차 때는 1차 때보다 학생부 평균이 올라가고 경쟁률도 세지나요? 아, 네. 예, 아마 전체적으로는 예. 이제 여학생이고 현재 수시 2차 때 접수한 대부분 대학들이 여대에 또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지금 학생이 어느 정도 예측한 대로 학생부의 합격선이 좀 더 오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제 수능을 보고 나서는 네. 보통 이제 잘 봤다는 학생들보다는 또 이렇게 잘 못 봤다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또 우르르 또 수시 2차 때 지원한다고 하면 경쟁도 높아지고 그에 따라 학생부 합격선도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네. 아마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건우 선생님도 지금 실제 이제 학교 현장에서 상당히 우리 학생들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수시 2차를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의 경우 어떤 식으로 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그 수시 2차에 남아있는 전형들 중에서 수능 최저가 2개 3등급이나 1개 2등급을 요구하면 학생부 100% 전형이 좋거든요.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조금만 더 이제 추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수능 최저가 2개 3등급인 그 학생부 100% 전형이 동덕여대, 덕성여대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항공대는 1개 2등급, 그리고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는 1개 2등급이거나 아니면은 2개 등급의 합이 6이거든요. 학생이 좀 이런 대학까지 좀 관심을 가져가면서 선택의 폭을 넓게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2개 3등급은 어느 정도 좀 맞춰봐야겠다라는 선생님들 말씀이 좀 중론이신 것 같은데 잘 이해했죠? 네. 네, 남은 기간 수능 공부 열심히 하셔서 1개 등급씩만 올려서 조금 나중에 선택의 폭을 좀 넓혀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또 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잘 확인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교사가 꾸민 우리 학생입니다. 수시 2차에서 3번의 지원 기회가 아직 남아 있는데요. 일단 우리 학생은 학생부 성적이 양호하기 때문에 학생부 중심의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낮은 과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부 중심 전형이라도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의 성적으로 봤을 때 2개 영역을 3등급 이내로 맞춰서 이게 점수를 맞는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수능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우리 학생에게 추천할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여대 학교생활 우수자 2 전형, 그리고 명지대학교 학생부 우수자 전형, 상명여대 학생부 우수자 전형, 그리고 성신여대 일반 전형의 교육학과를 추천드리고 아울러 동덕여대, 덕성여대, 그리고 항공대,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학생의 장점, 학생부의 우수한 점을 살려서 전형을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수험생에게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집중력과 인내심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가 동작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부리는 자세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심신의 피로를 해소해주고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목과 어깨의 피로를 해소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요가 동작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능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 하지만 수능이 끝나고 나면 바로 수시 2차 원서 접수에 시작이 될 텐데요. 수시 2차에 대한 집중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세종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세종대학교를 생각을 하고 있군요. 수시 네. 2차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할까요? 일단 세종대에서요. 네. 네. 세종대에서 그 1차랑 2차를 같은 과에 동시에 지원이 가능한지. 네. 네. 지금 1차 세종대 지원을 한 상황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박권우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학생의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성적이 국어는 평균 4.6등급, 영어는 4.3등급, 수학은 5등급으로 약간 낮습니다. 반면에 과학은 2.6등급으로 높아서 내경의 평균 4.13등급입니다. 반면에 모의 수능 성적은 9월 달이 언어 영역이 4등급, 수리 가형이 5등급, 외국어 3등급, 과학 탐구 영역은 지구과학 원투가 각각 2등급으로 수능 평균 3.5등급입니다. 교내 활동으로는 1학년 2학년 때 생물반을 활동했고 2학년 2학기 우회부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축제에 참여했고 교내 봉사활동 교육을 받았습니다. 2학년 2학기 과목 우수상 지구학에서 상을 받았고요. 1학년 2학년 때 정근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천대학교 식품생물공학과 적성고사 전형과 세종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적성고사 전형을 지원했습니다. 네. 자, 지금 수시 1차에 우리 학생이 가장 원한다는 세종대학교와 함께 가천대를 지원을 한 학생인데 박건호 선생님께서 성적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예,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평균 4.1등급이고 수능은 한 3.5등급 수준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수시 모집에서는 그 논술형은 수능 최저가 2개 3등급인 대학과 그리고 적성형에서 수능 최저가 2개 3등급인 대학의 수준에 그 위치해 있거든요. 근데 학생이 그 수능 성적을 보면은 언어가 4등급, 근데 반면에 자연계에서 중요한 수리 가 영역이 5등급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외국어 3등급, 과탐이 2등급이라면은 학생이 현실 속에서 논술을 지원했을 때는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수리 가하고 과탐의 통합교과형 논술인데 수리 가가 5등급이기 때문에 논술이 좀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탐 영역인 논술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네. 지구과학은 거의 문제가 나오는 대학이 고려대 말고는 없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학생이 그 논술용은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적성형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그 추세가 수능형으로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이 인문계건 자연계건 나오는데 네네. 학생은 과학 탐구 영역에 강하고 언수회가 약간 약하기 때문에 학생은 적성형도 좀 접근하기가 약간은 좀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높은 대학을 기준적으로 먼저 잡고 전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고민이 언수회가 좀 약고 상대적으로 지금 지구과학은 보니까 상당히 지금 성적이 강한데 그래서 예. 아마 이제 천문 관련 학과를 좀 지원한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수시 1차에서 지원한 학교가 가천대학교와 그리고 이제 세종대학, 특히 세종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 우리 학생이 지원한 학과 전형 중심으로 해서 합격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검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가천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 1차에서 식품생명공학과가 적성고사 전형으로 14명을 선발하는데 원서가 마감됐을 때 3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30에 적성고사 70으로 반영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적성고사는 9월 23일 날 실시했습니다. 가천대의 특징이 올해 입시에서 학생부의 영향력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지금 4.1등급이면 4등급 때인데요. 3등급과의 점수 차이가 작년에는 4점의 차이가 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3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영향력은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네. 적성고사 배점이 자연계가 60문항이 나오는데 언어가 25문항에 배점이 4점, 수리도 25문항에 배점이 5점, 외국어는 10문항에 5점이거든요. 수리 배점이 높네요. 예, 그리고 반면에 학생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외국어 영역이 10문항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학생이 외국어 영역을 좀 살리기가 약간 쉽지가 않고, 그리고 학생이 만약에 4등급이라면은 실제 가천대학교를 준 학생들이 3등급 대 안팎에 있다면은 대부분의 지원자인 3등급과 내신 성적은 3점이 약간 부족한데 적성고사 문항 배점이 대부분 4점에서 5점이기 때문에 적성고사 한 문제만 더 맞추면은 내신 성적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네.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은 좀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는 대학이 좋은데 학생의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전형으로 영어가 좀 적게 나오는 가천대를 지원했을 경우에 결국은 적성고사를 탁월하게 잘 보면 합격이 가능한데 그러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어렵지 않을까. 예, 예. 자, 그러면 선생님 세종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예, 학생이 이제 세종대학교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 적성고사 실시하지 않았거든요. 천문우주학과가 일반 학생 전형으로 모집인원 6명의 2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학생부가 50%, 적성평가 50%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자연계는 수리, 외국어, 가탐 중에 한 개 3등급을 요구하고 적성고사는 10월 27일이나 8일 중에 하루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대학교는 조금 전에 가천대하고 다른 패턴을 보이는데요. 적성고사 실시하는 대학 중에 가장 학생부 영향력이 큰 대학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알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4등급 대인데 3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23.3점으로 가천대학교는 작년에 한 4점씩밖에 차이 안 나는데 여기는 거의 23점이니까 굉장히 점수 차이가 크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점수 차이가 올해를 보시면은 네. 38.9점으로 더 네. 벌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천대와는 달리 세종대학교는 학생부 영향력이 가장 큰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적성과 학생부를 좀 비교해 보면요. 적성고사가 5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영역별 배점이 200점 만점에 적성고사가 언어 영역은 20문항에 총 68점, 수리 영역은 32문항에 특이한 점은 주관식이 6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네. 120점이 들어가고 외국어도 4문항이 12점. 그러면 가천대보다 외국어 영역이 사실은 점수가 가장 적게 200점 만점 12점 가장 적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학생이 영어를 살리기에는 좀 반대로 영어가 가장 적게 나오는 전형이 세종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문항별 배점도 저것이 이제 500점으로 환산이 되게 되면은 문항별 배점이 7.5점, 10점, 11.25점, 12.5점인데 12.5점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 5문제 배점이 가장 크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생이 지금 4등급 대가 38.9점의 점수 차이가 3등급과 나는데 한 문항이 뭐 7점, 10점, 11점이기 때문에 네. 거의 학생이 3등급 대 학생을 잡기 위해서는 네. 적성고사를 거의 3.9문항, 4문제를 더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 이게 약간 쉽지가 않거든요. 네. 물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수혜가 중에 한 개 3등으로 네. 설정이 되어 있지만은 네. 세종대 지원 학생들은 거의 수능 최저가 통과된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적성고사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만 합격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미 이제 가천대는 적성고사를 쳤고, 그 다음에 예. 이제 아직 이제 세종대는 남아있는데 일단 적성고사가 우리 학생이 좀 그나마 지금 가능성이 있는 외국어 영역보다는 다른 배점이 좀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리 학생의 꿈이 지금 세종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1차도 지원을 했지만 또 2차도 지원하는데 같은 과를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예, 예.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네. 예, 가능합니다. 네, 네. 그 원서를 지원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동일 전형 내에서 한 과를 지원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동일 전형에 두 과를 지원하면 그런 금지인데 반면에 동일한 과에 대해서 두 개의 전형을 지원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랬더니 학생이 수시 1차도 동일한 과를 수시 2차 역시 지원해도 괜찮은데 조금만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생이 수시 1차에 지원을 한다는 말은 수시 1차 학생부 100%인 전형이 일반
전형이거든요. 역시 수능 최저가 수혜가 중에 한개 3등급인데 세종대 학생부 100% 전형 올해 신설된 전형이지만은 학생의 내신 성적이 한 4.1등급 대 가지고서는 합격 가능성이 약간 높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세종대보다는 그 다른 대학을 좀 네. 지원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우리 학생 특별히 세종대를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가깝고. 집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예. 자, 그럼요. 선생님께서 지금 세종대 외에 수시 2차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을 위해서 지금 4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대학, 어떤 전형을 좀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지구과학을 너무 잘하고 실제 성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꾸준히 그것과 관련된 입학 사정관 전형을 준비했다면 좀 유리할 텐데 그런 비교가 좀 약해가지고 또 사정관 전형 거의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요. 학생부 전형과 일본 논술 전형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그 학생부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한국항공대가 학업 우수자 전형이 모집 인원 124명 학생부 100%로 수능 최저는 그냥 한개 2등급이고 성신여대는 일반 학생 전형이 380인원 많이 뽑거든요. 우선 선발로 50%를 학생부 100, 일반 선발로 50%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자연계는 2개 등급이합이 5입니다. 학생이 외국어하고 같으면 2개 등급이합이 5이기 때문에 네네. 가장 적합할 것 같고요. 반면에 일반 선발로 내려가면 2개 등급이합이 4이기 때문에 컷이 굉장히 높아져서 우선 선발 합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덕여대는 일반 전형으로 112명을 선발하는데 학생부 100%의 수능 최저가 2개 3등급. 그리고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가 학업 우수자 전형이 모집인원 370명 학생부 100%로 선발하면서 자연계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한개 2등급 또는 2개 평균 3등급입니다. 한선대학교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모집인원 210명이 학생부 100%로 2개 3등급입니다. 이런 대학들 중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밑에 있는 대학서부터 한 3개 정도를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는 논술형을 또 선생님께서 추천을 하시는데요. 예,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논술 전형은 맞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네. 맞지 않는 이유는 학생이 수리 가가 약하기 때문에 제가 논술 전형을 피했었는데 서울여대는 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논술 보는 전형 중에서 수시 2차 남아있는 하나의 대학이고요. 모집 인원이 논술 우수자 전형 196명을 선발하는데 학생부 50인 논술 50으로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수리 과탐은 4등급도 인정하면서 2개 3등급이고 논술 고사일이 11월 24일로 11월 8일에 수능 시험을 본 다음에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거든요. 제가 왜 여기를 이제 추천을 하냐면요. 논술이 다른 대학과는 달리 논술 유형이 수학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학생이 가장 약한 부분이 수학인데 수리가 아예 출제가 되지 않으면서 화학하고 생물 통합형으로 한 문제가 나오고 인문계 언어 논술이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의 화학하고 생물을 내신 성적을 살펴봤더니 생물이 2학년 때 1등급, 화학이 3등급으로 굉장히 평균 성적이 잘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논술형은 맞지 않지만은 서울여대 논술 전형 같은 학생한테 좀 맞다고 좀 생각이 들고 출제 경향도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과집을 맞춰서 사고력, 논리력, 이해력 등을 평가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남은 수능이 끝난 다음에 남은 기간 동안 어느 논술만 조금만 준비를 한다면은 좀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선생님께서 수시 2차를 위한 전형으로 학생부 전형으로 또 학교 그리고 논술형 전형으로 서울여대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우리 잘 듣고 있지요? 네. 네, 지금 세종대학교 외에 다른 학교들을 좀 추천을 많이 해주셨어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아, 궁금한가요? 네. 아, 원래는 내신으로 쓰면 합격이 가능할까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예, 학생부 전형이요. 네, 다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좀 맞추면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일단 수시 2차에서 학생부형으로 이제 추천한 대학들과 네. 그리고 이제 논술형에서 참 그 서울여대 같은 경우 우리 학생이 딱 맞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네요. 드는데요. 예. 자, 준비를 잘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자, 우리 오정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지금 교과 그리고 지금 비교과 다 보고 계시거든요. 좋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제 학생이 이제 4장의 카드가 남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줬듯이 논술 전형으로서 서울여대는 반드시 이제 쓰면 아마 좋을 것 같고요. 그 학생부 전형으로 이제 3장 정도가 남았는데 아마 이제 학생부 전형의 특성상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어느 학과는 최초 합격자의 그 쿼터라인이 높은데 실제 축구학교를 받다 보면 이게 펑펑 비어갖고 네네. 소위 이제 빵꾸 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3장 학생부 전형 가운데 2장은 무리 없이 쓰는 것을 원하고 네. 1장 정도는 조금은
질러볼 수 있는 네. 대학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들 말씀 잘 이해했죠? 네. 예, 좀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말에 세종대 적성고사 보러 가야 되네요. 네. 네, 마무리 준비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기후관측 공무원이나 병원에서 시료분석원이 꾸민 학생인데요. 우리 학생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2개, 3등급 나올 수 있는 전형인데 일단 우리 학생이 외국어하고 과탐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형을 중심으로 짜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수리 성적이 5등급대로 상대적으로 좀 약하기 때문에 수리 논술 중심 전형은 좀 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학생에 대한 추천 전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학생부 전형으로는 항공대 학업부사 전형, 그리고 연세대 원주 캠퍼스의 학업부사 전형, 그리고 한성대, 성신여대, 그리고 동덕여대에 대한 일반 전형을 좀 추천드리고요. 자, 논술형은 우리 학생이 자신이 없는 수리를 빼고 과탐 영역 쪽에 좀 중심을 해서 서울여대 논술 우사 전형을 추천합니다. 영어 논술 공부 어렵지 않아요. 단어를 알면 문장이 보이고 문장이 보이면 글이 보인다. 오늘 응시노트의 주인공 최아로군을 소개합니다. 한국외대 경영학부 1, 2학번 최아로 군의 단어로 끝나는 영어 논술 비법 지금 시작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자신만의 노하우로 한국외대 수시 모집 논술 전형에 당당히 합격한 최아로 군. 아로 군의 첫 번째 논술 비법은 신문에서 논술 소재를 찾는 것인데요.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이슈가 어떻게 논술 시험에 등장할지, 자신의 글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신문을 본다고 하면 사설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같이 큰 제목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이러한 큰 제목을 중심으로 신문을 읽다 보면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자연스레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사회적 이슈를 나중에 제 글에 녹여서 논술로 쓸 수도 있었습니다. 논술에 쓸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아로군이 제시하는 또 다른 방법. 친구들과 같은 논제에 대해 글을 써보고 토론하는 것인데요. 내 생각엔 공통적인 논제는 차별에 대한 것 같아. 차별을 같이 말하는 것보다는 1번은 따로 보자면 관용을 말하고, 그래서 일단 A와 B의 공통적인 주제는 차이, 그러니까 디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나는 제시문 A가 차별의 반대 개념으로 받아들였거든. 친구들의 글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저나 다른 친구들이 논술을 잘 쓰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같이 글을 쓰고 이를 교환해 보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다른 생각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생각들이 앞으로의 제 글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었습니다. 아로군의 세 번째 영어 논술 비법은 주어진 논술 지문에서 핵심 단어를 찾는 것인데요. 약간의 요령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어 논술의 경우 문단의 첫 부분에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시문 A와 B를 보시면은 toleration이랑 discrimination이란 단어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 단어들이 반복되는 걸 보아서는 이 단어가 핵심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에 주를 달아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주가 물론 어려운 단어를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핵심적인 단어를 부연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 여러분이 논술을 푸실 때 이러한 것들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한 아로군. 다양한 유형의 논술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였다는데요. 대학마다 요구하는 글의 주제나 분량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실전 같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논술의 경우는 서론, 본론, 결론을 꼭 갖춰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400자 내외의 짧은 논술의 경우에는 서론과 결론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서론을 간단히 먼저 쓰고 그 다음 본론을 중심으로 글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논술 전략 덕분에 아로군은 지금 자신이 지망했던 대학교에서 하고 싶었던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열심히 잘 해주시고요. 수능 이후에 논술 전형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여러분 화이팅!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자신만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전략적으로 실전을 준비한 최아로 군의 영어 논술 비법이었습니다. 아로 군의 영어 논술 비법. 하나, 사회적 이슈 중심으로 신문 읽기. 둘, 친구들과 논술 쓰고 토론하기. 셋, 지문에서 핵심 단어 찾기. 넷, 기출 문제를 위주로 다양한 유형에 맞춰 논술 써보기.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저희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접수를 할 때 여러분께서 성적 등 개인정보를 저희 업로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도 철저하게 보호가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니까요. 염려하지 마시고 많이들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시 2차 집중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학생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수시 2차 접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요즘에 수능 준비하는데 좀 괜찮아요? 힘들어요. 아이고, 힘들어요. 오늘 또 날씨도 갑자기 추워졌는데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겠고요. 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오종훈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의 내신 성적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3 1학기까지 5개 학기의 평균 등급인데요. 국어가 4.1등급, 영어 3.8, 수학 4.0, 사회 5.5에서 국영수와 4개 교과 기준으로 평균 4.5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 9월 모의 수능 성적인데요. 언어 영역은 표준점수 109에 5등급, 수리 나영 표준점수 108에 4등급, 외국어 표준점수 113에 4등급, 사회탐구 윤리와 한국지를 선택했는데 윤리가 표준점수 57에 3등급, 한국지가 표준점수 50점에 5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수회사 4개 영역 표준점수 합계로는 437점 받았고요. 평균 등급으로는 4.25등급이 나왔습니다. 네, 자, 비교 활동입니다. 예, 교내 활동인데요. 1학년 때는 이제 영어 팝송 부르기 대회 준비위원회 활동했었고요. 2학년 때는 이제 학급 자율 동아리 영어 부장을 했었고요. 3학년 때도 역시 학급 자율 동아리 영어 부장도 했었고 유니세프 후원을 활동을 했습니다. 교회 활동으로는요, 나눔과 성김미집에서 봉사활동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중학생 학습 지도로서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수상 경력으로는요, 교내경시대 영어 부문 참가했고요. 학력 향상 진보상을 받았네요. 그다음에 2011년에는 녹색 성장의 날 글짓기 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시 1차 때 지원한 대학은 울산대 스페인어 중남미학과를 지원했습니다. 네, 자, 수시 1차에서 울산대학교를 지원한 학생입니다. 자, 우리 학생 고향이 어딘가요? 네, 고향이요? 울산이요. 울산이군요. 역시. 네. 자, 선생님, 우리 학생 성적 어떻게 분석을 하셨을까요? 학생이 이제 학생에 제출한 성적을 한번 봤는데요. 네. 교과 성적은 1학년 때 국영수사 4개 학기 평균 등급이 4.4등급에서 2학년 4.5등급, 3학년 4.6등급 정도 되니까요. 4등급 중반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영어 성적이 다른 교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했습니다. 네. 전체 교과 기준도 평균 4.6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월 모의 수능에 대한 결과를 언수회사 4개 영역 기준으로 보면 전국 단위로 상위 누적 35% 정도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건 네. 이제 보통 제가 서울권으로 따지면 경기권 소재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선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권으로 보면 부산 지역 아마 중위권 정도 대학을 네. 지원할 수 있는 성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 이제 수시 1차에서 울산대 하나 이제 지원을 하고 아직까지 뭐 수시에 대한 룸이 좀 남아 있죠. 5개 정도 학교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보니까 아마 성적대가 그래서 그런지 일단 수능에 지금 중심을 두고 지금 준비를 하는 학생 같은데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수시 2차 지원 전략 어떤 식으로 좀 짜면 될까요? 예, 일단 학생이 이제 서울 및 수도권에 대학을 지원한다고 네. 했을 때는 아마 적어도 수능에선 2개 영역 정도는 아마 3등급 이상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야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요구되는 전형이나 아니면 이제 정시까지 갔을 때 적어도 이제 그 정도 성적은 되어야지 정시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이 보이고요. 다음에 이제 적성고사에 대한 학생이 좀 부담이 있는데 사실 학생이 내신 성적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학생들이 적성고사로 또 이렇게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적성고사가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요즘에 나온 적성고사는 거의 준 수능형이라고 볼 수 있기 네. 때문에 수능을 잘 볼 수 있다고 하면 적성고사도 잘 볼 수 있는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의 목표를 좀 더 목표를 높게 잡는다고 하면 적성고사도 잘 봐야 되고
또 그 적성고사 자체가 또 준수능용이라 보고 대비한다고 하면 좀 더 네.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은 이제 현재 아마 울산대를 또 아마 수시 2차 때 아마 지원할 필요가 또 있을 것 같은데 네. 현재 수능 성적이 또 어떻게 나오냐도 관건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능 성적이 좀 더 잘 나온다고 하면 정시 때 좀 더 높은 대학을 찾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 결과의 여하에 따라서 수시 2차에 대한 지원 대학이 좀 더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선생님께서 적성고사에 대한 좀 염두를 둬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혹시 적성고사 준비도 하고 있습니까? 아, 예전에 했었는데, 네.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도 수능 준비는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결국엔 적성고사 준비가 준수능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라는 말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어떻게 좀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늦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요즘 수능이 이제 학생들이 적성고사죠. 네.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예전 적성고사 문제집을 풀다 보면은 거의 IQ 퍼즐형 문제도 많기 때문에 네. 의외로 나만 못한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 특히 올해 바뀌어진 적성고사형은 거의 수능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수능형인데 어떤 수능형이냐?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볼 수 있는 수능형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실제로 예전에 나왔던 적성고사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고2 때 배웠던 이제 고교 수학 정도를 네. 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수학 1을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느냐가 네. 수리 영역에서 많이 좌우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영역은 이제 고2 때 치르는 이제 수능 모의고사 수를 잘 치를 수 있는가가 또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아마 학생이 대비했을 때는 지금 선생님 생각으로는 예전 적성고사 형태가 자기한테 맞지 않았다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요즘 나온 적성고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네. 알고서 새로운 수능 대비다라고 보시면 네.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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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생들이 오히려 정보가 좀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그렇죠. 4, 5등급 대 있는 학생들이 적성고사를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갈 것 같거든요. 실제로 지금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이 한 20여 개 이상 대학이 좀 되지만 실제 그 서울시내 이제 중하위권 대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지방 캠퍼스를 좀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럼 우리 학생한테 지금 맞는 적성에 좀 적합한 대학이 좀 있을까요? 그 현재는 사실 수시 2회차, 수시 2차 때 적성고사 배운 대학이 또 인원을 많이 뽑는 대학이 현재는 가천대가 거의 유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인원을 가장 많이 뽑으니까요. 가천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학생이 또 이렇게 적성고사를 또 많이 준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적성고사에 크게 또 이렇게 기대를 걸기에는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한두 개 대학 정도를 그냥 네. 좀 가볍게 치르는 마음으로 네. 치르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가천대가 이제 우리 학생들 많이 선발하기 때문에 거기다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적성고사 우리 학생이 이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성고사 말고 지금 추천해 주실 만한 전형들이 어떤 전형들인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학생이 이제 희망한 대학과 저희가 또 나름대로 생각했던 대학을 한번 추천해 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학생이 이제 희망한 대학이 명지대가 있었는데요. 일반 전형 학생부 전형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어영문학과 16명 모집하고요. 학생부 교과 100% 모집하는데 이 영역은 수능 최저 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영역 100분이 80점 이상이니까 적어도 이제 3등급 이내를 받아야 저 정도 100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별도 추천하는 전형인데요. 울산대에 수시 1차 때 넣었는데 수시 2차에도 한번 넣어보는 것도 어떨까 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학업 성적 우수자 전형으로 국제학부 동일한 학과죠. 스페인 중남미학과에서 5명 선발하는데요. 학생부는 이제 100% 전형이고 두 개 영역 등급합도 7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생부 합격선 보면은 이제 4등급 초반대까지 합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또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천대 적성고사 전형이 있는데요. 불어불문학과 6명 모집하고요. 학생부 20과 적성고사 80으로 전형하고 있습니다. 이 전형은 이제 수능 취재 요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다가 있는데요. 일반 전형으로 전형하고요. 영어학부 6명 모집합니다. 학생부 100%고 수능 취재 요건이 없는 전형입니다. 네. 자, 지금 우리 학생 영어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어문 계열을 중심으로 학교들을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 가까운 울산대와 또 부산외대 또 가천대와 명지대까지 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궁금한 점은 없어요. 없어요. 네. 지금 보니까 네. 최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수능 성적의 향상이 좀 네네. 필수적인 것 같은데, 네. 예. 오늘 상담하신 우리 선생님들이 워낙 자세히 좀 설명해 네. 주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이미
예상하는 질문을 지금 다 답변을 그렇습니다. 해주시고 있는데 예. 자 우리 박건우 선생님도 우리 학생이 지금 그 교과 비교과 다 보고 계시거든요. 좋은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오종훈 선생님과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적성형을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지금 추천된 가천대학교 말고 을지대 성남 캠퍼스나 대전 캠퍼스 또는 그 단국대 천안 캠퍼스는 학생이 있는 곳과 좀 가깝기도 하고 그 정도 그 두 대학에 또 대표적인 수능형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학생이 수능만 열심히 준비한다면 적성은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그 어학 관련 활동을 좀 많이 했는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 가천대학교에서 입학 사정관제 전형으로 가천 미래인재 전형이 수시 2차에서 유일하게 사정관제 전형이거든요. 네. 학생이 혹시라도 사정관제 좀 관심이 있다면은 가천대학교도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천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 입학사정관 전형이 수시 2차에 남아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좀 고려해보면 좋겠네요. 그 영어 관련해서 영어 팝송 부르기 대회 준비위원도 하고 영어 굉장히 좋아하고 활동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수능 얼마 남지 않아서 마음 불안할 텐데 선생님들 오늘 상담해 주신 내용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수시 2차 전략적으로 지원 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멀리 울산에서 전화를 준 친구인데요.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수시 1차에서 울산대를 지원한 우리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이 수시 2차 합격 전략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수능에서 2개의 영역 3등급 이내를 달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 학생은 지금 준비를 안 했지만 적성고사가 지금 수능형이기 때문에 준수능형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준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수능 성적에 따라서 정시까지 꼭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학생에 대한 추천 학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이 희망하는 명지대 일반 전형 학생부고요. 그리고 그의 추천 전형은 울산대학교 학업성적 우수자 전형, 가천대 적성고사, 부산의대 일반 전형, 그리고 을지대 성남 캠퍼스, 그리고 단국대 천안 캠퍼스의 적성고사, 그리고 가천대 입학사정관 전형이죠. 미래인재 전형도 함께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시 2차 집중상담 3명의 학생을 위한 상담을 모두 마쳐봤는데요. 지금 수시 1차에서 보니까 지원을 그렇게 또 생각보다 많이 안 했습니다. 3장, 많게는 4장의 카드까지 좀 수시 2차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중하위권 학생들 수시 2차에서 어떤 전략으로 도전하면 좋을지 박건호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 2개 3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 논술형을 좀 관심 갖고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이제 수시 2차는 적성형인데 적성형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형 이거든요. 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은 적성도 준비되기 때문에 그 수능 준비를 통해서 적성고사를 관심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박건우 선생님, 오종훈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 집중적으로 상담을 마련했습니다. 합격을 그리다 미대 입시를 주제로 상담을 준비했으니까요. 미대 입시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는 10월 25일 목요일입니다. 건국대학교 법학관에서 제1회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입시정책 포럼이 진행이 되는데요. 입시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합리적 유족 보장, 경제적 은퇴 설계, 편리한 자동차 보험에다 현물 보상 솔루션까지 담을수록 멀티 디스카운트네요. 하나의 바스켓에 담으면 메리츠 케어프리 보험 M 바스켓. 메리츠는 담는 스타일. 내가 뽑은 사람들 114인이 방송됩니다.
TBS.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케이블 TV나 IPTV를 켜면 TBS TV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DMB에서 샵 러브 TBS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에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나 지하철 역사 내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파 TV를 이용해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TBS TV를 더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세요. TBS TV. 유익한 생활 정보와 수도권 이슈가 가득한 TBS TV를 언제 어디에서든지 실시간으로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TBS FM과 TBS EFM도 이제 라디오뿐만 아닌 교통정보 앱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와 생활을 클릭하면 현재 위치에서의 생활 정보와 분류별 생활 정보는 물론이고 최신 뉴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답답할 땐 교통정보를 이용해보세요. 서울과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잉글리시닷컴에서는 TBS 영어 FM의 대본과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채널 TBS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으시다고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화와 문자, 트위터를 통해서 TBS 제작진과 실시간 참여 및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TBS 교통정보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T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앱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매일 아침 출근길을 책임지는 아침 햇살이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수도권 주요 뉴스만을 간추려서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와 함께 주요 뉴스만을 쏙쏙 파헤칩니다. 유창선의 모닝 브리핑. 김동훈 기자와 함께 국내외 주요 스포츠 경기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스포츠 뉴스. 출근길 필수 정보,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TBS 교통정보. 네,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생방송 아침 햇살에서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를 확인하세요. 결심한 사람. 목조류가 한음큼 515 통내문에 강으로 돌아오는 세계 자전거 도로가 너무 가까워.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TBS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각,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역. 1900년 약 33제곱미터 규모의 남대문역으로 개장했다가 해방 이후인 1947년부터 지금의 서울역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돔 형태의 독특한 외관으로 1925년 문을 연 구 서울역사는 현재 사적 제284호로 지정됐는데요. 지난 2004년 새로운 민자 역사가 신축되면서부터는 문화역 서울 284라는 이름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역은 경부선과 경의선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인데요. 서울역을 출발해 도라산역에 이르는 경의선의 길이는 총 56km, 서울역에서 부산역을 잇는 경부선은 총 441.7km에 달합니다. 서울역의 승강장 수는 총 12개,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약 9만여 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올해로 개통 5주년을 맞은 공항철도,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공항철도의 이용객 수도 하루 평균 16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서울역, 지금까지 숫자로 보는 서울이었습니다. 왜 절뚝거려? 어제 달리기 하다가 발목을 접질렀어.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발목을 삐끗해서 꺾인 경우 접질렀다라고 하는데 이는 틀린 말입니다. 접질렸다가 맞는데요. 접질렸다의 원형인 접질리다가 심한 충격으로 지나치게 접혀서 삔 지경에 이르다라는 뜻입니다. 원형이 접지르다가 아니라 접질리다이므로 접질렀다가 아니라 접질렸다가 맞습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왜 절뚝거려? 어제 달리기 하다가 발목을 접질렸어. 경장시장은 이제 부재로서 예쁜 거랑 저렴한 메이커 같은 것도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일 좋은 거는 싸게 구하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귀한 거 찾으러 오는 사람도 많고요. 아니면은 진짜 예쁜 거 메이커 싸게 가져가려고 오는 거 많아요. 아 뭐야? 12월 31일 날 종료한다며 왜? No! 아날로그 방송 종료 지역마다 달라. 전국 동시 종료라면서요? 지역별 순차 종료일 모두 달라. 우리 지역은 종료일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그럼 잘 봐. 정부 지원 빨리 신청해야겠구나. TV 화면 자막 보이면 신청해. 콜센터 124 지금 바로 신청해. 야.
TBS